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지수가 빠져도 네, 메모리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수보다는 내 종목이 뭐 올랐으니 나는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의 아침이다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미국도 이 양극화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희비가 엇갈릴까요? 뭐 M7 종목보다는 메모리 쪽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급등한 거야. 실적을 보여줬으니까, 그쵸. 증명을 했으니까 올라간 거고, 근데 장중에 거의 절반 정도의 상승폭을 다 돌려놓기도 했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좀 받았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애플의 가격 인상 소식이 이 시장을 좀 압박을 했었고요. 사실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메모리만 돈 버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애플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거기에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를 또 얹었거든요. 이런 M7 기업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너무 메모리가 비싸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돈 열심히 벌고 있고 하지만 뭔가 이제 그렇죠. 방법들이 강구가 될 것 같다는 그럴 수도 생각도 있죠. 듭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그 M7 기업들 덕분이거든요. 그들이 캐펙스를 계속 늘려주고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인데 그게 어느 순간 뭐 어떤 좀 변곡점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아가다 보면은 사실 AI 전체의 압박이 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AI가 안 그래도 최근에 여러분들 뭐 잘 계속 그 월모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토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요거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계속 파생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시장에 일부 차익 매물 압박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막연한 그런 걱정일 수 있어서 막연한. 어떻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아 그러면은 얘네가 가격 올리고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 원래 여기서 끝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AI의 버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리밸런싱도 아직 뭐 완벽하게 끝났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6월 7월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이미 막 곳곳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데 엮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되게 시장을 뭐 하루하루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변동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 상황에서 너무 이런 뉴스에 이거 왜 떨어지지? 왜 오르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다가 또 언제든 올라갈 수 있고 언제든 또 하락할 수 있고 이런 변동성이 지금 상수로 걸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나는 변동성이 싫다라고 하시면 뭐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쏠림, 변동성 이런 단어들이 최근에 진짜 많이 시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전에 빈센님이 그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월미도 가면 타는 디스코 팡팡 네. 혹시 알아요? 알죠? 타봤어요? 네. 이제 그걸 타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타잖아요. 그럼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이제 작동을 하시는 그 뭐라 그러죠? 컨트롤러 DJ 하시는 분? 그 분이 네. 엄청 막 이렇게 해서 그쵸. 결국 떨어뜨리잖아요. 막 그런 변동성. 근데 중앙에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아, 내가 뭔가 딱 중심을 잘 그렇죠. 잡고 서 있으면은 아무리 뭐 튕겨도 중앙은 네. 고요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나만의 기준점, 나만의 뭔가 중심을 잡을 만한 그런 투자의 전략을 지금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이 세워야 될 시기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디스코 팡팡 같은 시장에서 중심 잡을 만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신지 밤에 방송할 때 어때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쏠려요 아니면은 또 거기 크루분들은 좀 중심을 잘 잡으세요? 어렵죠. 지금 진짜 잡기가 어려운 게 특히나 딱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 증시로 따지면은 9시에서 10시 사이잖아요. 끝나고 나서. 아침. 아침이요? 네. 그쵸. 미국은 딱 개장했을 네네네.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변동성이 제일 크거든요.
시초가의 예. 움직임. 그래서 이게 뭐 어떻다,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장 그쵸. 열리자마자 뉴스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아 나는 이거 보고 던졌어요. 뭐 이런 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나. 어렵죠. 예, 중심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그 중심이라는 거는 숫자를 얘기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숫자로 증명한 기업들을 일부 갖고 있는 게 그나마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실적이라는 거는 어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적 시즌이 다시 또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일단은 최근에 어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계속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에 M7이 두 번이나 이렇게 문제를 맞아요. 일으켰잖아요. 예, 결국 미국의 근본은 M7인데 M7이 두 번이나 이렇게 흔들렸다는 게 어쩌면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되겠죠. 예. 자, 내용 한번 그럼 하나씩 볼까요? 지수? 주요 지수나? 네, 좋습니다. 3대 지수 보시면요. 뭐 일단 숫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우도 강보합이고 나스닥도 0.5% 하락이고 S&P 500도 약보합인데 이거는 이제 숫자에 왜곡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폭등을 했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도 시장에 영향력을 좀 주는 그런 종목이 됐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9위, 10위까지 올라온 기업이 됐기 때문에 요게 하락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거 빼고 나면 사실 시작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6% 급락을 했고요. 아마존과 메타 역시 2에서 3%, 마이크로소프트 3%, 오라클, 팔란티어. 최근에 팔란티어는 뭐 거의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나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흐름을 좀 잡아준 거죠.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장비주, AMD, 인텔과 같은 CPU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 가시성이 높고 믿고 가는 종목들이니까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들이 좋았고 헬스케어는 미국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악화됐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러셀 2000도 블룸에너지가 좀 많이 빠진 게 바로 눈에 들어오고요.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이제 성장주 섹터들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AAOI 어플라이드 옵토일렉트로닉스 역시 5.7%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클로도 오늘 좀 빠졌어요. 5.6%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종목들은 일단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가가 좀 올랐어요. 1.6% 상승하면서 71.5달러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그래도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4.391 아까 PCE 언급해 주셨는데 PCE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여전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두려워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4.3대 금리가 좀 완화되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높습니다. 101.4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값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0.8%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많이 빠졌어요. 59,400달러. 이게 또 이제 바닥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지금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자산 안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찾으러 지금 들어가는 거지 전반적으로 막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매력도를 느끼고 있는 구간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내용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가장 이슈가 컸던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내용이었습니다. 마진 킹으로 등급. 네, CNBC의 이 타이틀인데요. 네. 마이크론이 스틸했다. 엔비디아의 마진킹 왕관을 스틸했다라고 합니다. 뭐 아시죠? 숫자 어제 봤잖아요. 85%라는 이 그로스 마진을 보면서 우리만 놀란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마진이 나올 수 있지? 하면서 사실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 안 좋다고
마이크론을 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장 초반에는 마이크론이 뭐 지금에야 15% 상승으로 마감됐지만 장 초반에는 뭐 한 8%까지 상승폭의 절반을 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은 됐고 그래도 마이크론은 이 실적인데 이거 뺄 수 있어 하면서 다시 마이크론 쪽으로만 저가 매수, 샌디스크 쪽으로만 저가 매수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압도적인 그런 실적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또 월모브를 통해서 해외 미국의 어떤 상황들을 전에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론 CEO가 얘기를 했어요. 메모리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한편으로 도대체 언제쯤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을 수 있는지 본인들도 도무지 모르겠다. 본인들이 팔면서도 이게 어떻게 해야 공급을 맞출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마진이 나오는 거고 참 제 생각에는 마이크론 CEO라든지 마이크론에서 이제 뭐 CFO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이 정도가 나오지? 할 정도의 그런 실적 상승세가 놀라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HBM이 급해서 HBM이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메모리도 높아져야 되는데 기술이 좋아져야 되는데 장기적인 성장 속도도 둔화되고 있고 공급도 병목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덧붙였고요.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SCA. SCA. 예, 이게 뭐 LTA라고 우리가 불렀던 롱텀 그거랑은 어그리먼트. 조금 구조가 별개죠? 근데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강력하게 약간 조금 한다고. 더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SCA라는 명칭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급망 계약들이 장기 계약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얘기고요. 16건의 계약 중에 14건은 최저가 기준으로 1,000억 달러의 누적 매출을 벌써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게 한 5년짜리 이 정도는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게 사실은 마이크론 실적에 등락을 갈랐던 가장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분기 때는 이걸 궁금해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한 건 정도 했어요. 예. 했는데 지금은 맞아요. 16건이나. 예. 그런데다가 심지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지 않을까 했는데 5년이라고 딱 얘기를 해준 거고. 저는 어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많이들 리포트 나왔잖아요. 그 이은택 위원님이 자료 쓴 거 보고서 저도 봤어요. 그 과거에 반도체 회사에 일했던 네. 경험들, 이 SCA가 얼마나 무서운 계약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도 고객사는 최저 가격으로 일단 무조건 사주기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만든 거에 대해서는 근데 계약한 거에 거기 대해서. 마지막 단락은 또 그거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진짜 약속을 지킬까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긴 한데. 고객사가 돈을 안 줄 수도 있다. 예, 뭐 5년 이거를 확실히 믿어도 될까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는 리포트였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갑자기 또 이제 애플이나 네. 뭐 이런데 막 생각하니까 또 비싸서 괜히, 못 산다고 괜히 또 하고. 뭐 연결이 되고 막 그렇게 네. 됐던 것 같아요. 간밤에. 예. 자, 과연 이 SCA의 효과가 향후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많은 규모의 실적을 또 만들어내게 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우리가 그 일부의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죠. 맞아요. 예, 가봐야 예. 알겠죠. 그냥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있죠, 이게 있죠. 맞아? 이렇게까지 가도 돼? 그럼 이거 목표가 얼마 줄 거야? 이러면서 다들 의문을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갔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로봇 메모리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요거 흥미롭더라고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아까 16개 중에 한 3, 4개 정도는 차량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차량 기업들은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어지는 그쪽을 계속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SCA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믿음을 주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그들은
꽤나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DA 데이비슨에서는 뭐 목표가만 보시죠.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2,000달러까지 이제 급하게 이제 상향을 해야죠. 이거 제일 궁금했거든요. 실적 네. 발표하고 나서 과연 목표 주가를 지금 얼마나 올릴지. 앞자리가 일단 2로 바뀐 적도 그렇죠. 있네요. 올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서스케아나 역시 2,000달러. 2로 또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멜리우스 목표가 2,200달러.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기만 한번 좀 읽어보면 단순히 크게 상회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만이 아니라 전략적 고객 계약 이게 SCA거든요. 네. 그게 급증했고 그리고 2027년 이후까지 지속될 공급 부족 전망 마이크론이 얘기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클 전체를 이제 재정립해야 됐다. 그래서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병목 현상이 될 것이고 2027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내년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메모리 사용량이 많을수록 AI 성능이 향상되는 거는 이거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비싸져도 그들이 툴툴댈 뿐이지 네.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AI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200달러까지 올라간 그런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거래량 1위. 요 밑에 보시면 엔비디아, 테슬라. 진짜 엔비디아,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한 1년 전만 해도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마이크론의 거래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쭉 올라가더니 올해 초부터 들어와서는 압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뭐 과열의 징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저만큼 시장의 수급이 쏠리니까 진짜 더 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도 과열 궁금하겠죠? 후자가 맞긴 맞죠.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돈을 그냥 싸들고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야 2배, 야 3배, 너 3배? 난 그럼 인버스 3배 이러니까 이게 이제 변동성이 없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내용들 뭐 어제부터 쭉 저희가 분석해 드렸는데 마무리로 저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월가에서 얼마나 올릴까였는데 이자가 드디어 등장하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 요게 좀 어제 시장을 좀 흔들게 했었던 트리거가 됐죠. 그렇습니다. 아까 또 그 마이크론이 이렇게 거래량 1위 종목이 됐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거든요. 쏠림. 거래량이 이 정도로 쏠려 있다는 거는 그 쏠림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 쏠림과 어떤 뭐 가격 상승, 과도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애플이 제기를 했는데 제품 가격을 다 올렸어요. 맥북 네오를 100달러 올렸고요. 맥북 에어 역시 200달러 그리고 맥북 프로는 300달러를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여기도 잠깐 나옵니다만 본인은 이 속도와 강도를 어떤 산업군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유행하는 그 말 있잖아요. 감도 안 한다? 앞에 어쩌고 한데 감도 안 하. 약간 그 단어 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애플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본 적 부품들을 없는. 사야 되고 네. 정말 많은 상품들을 거래를 했을 텐데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가 이 정도로 급증했다는 거는 진짜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소식이 달갑지 않아서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체 칩? 자체로 그건 너무 그 오래 메모리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효율성? 뭐 그 구글의 예전에 그 뭐죠? 그 조금 필요하게 만든 거 그 있었잖아요. 터보 퀀트 뭐 이런 터보 거.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죄송해요. 있고.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리고 뭔가 애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요거를 일론 머스크가 그대로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어요? 팀 쿡이 이렇게 40년 넘게 어떤 분야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저 역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가격 상승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또 엑스박스 가격을 인상했어요. 150달러씩.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가격은 내년까지 계속 오를 거다. 네. 이 콘솔을 2.5배 이상 올린 데는 2027년까지 마이크론이 나와서 저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좀 읍소하는 느낌? 예, 좀 도와주세요. 예, 이거 뭐 정부 정책으로든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예, 뭔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 메모리 가격 상한제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죠. 예. 어.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 뭐 자기네 나라 것도 아니니까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네. 어쨌든 메모리를 빨리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데이터 센터 확 짓고 뭐 그렇죠. 관련해서 산업을 만들어 육성해서 지금 세계 패권을 쥐어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네. 그 렉 안에 들어가는 뭐 램을 줄여가지고 뭐 그때 한때 논란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뭐 절반으로 뭘 좀 줄인다. 음. 그 얘기에 대해서도 마이크론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해명을 한 게 그거 공급이 없어서 그런 아. 거다. 예. 거기에다가 엔비디아도 넣고 싶은데 그쵸. 공급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거고 그거 수량으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완전 슈퍼갑이 맞아요, 지금은. 예. 근데 그 슈퍼갑의 입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골치 아프긴 한 거죠. 대체가 저거- 있어야 예. 되는데. 솔직히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다들. 기분도 나쁘고. 뭐 받아들여야죠. 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 받아들이고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답이 안 나오긴 하죠. 지금까지는. 똑똑한 분들이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하긴 할 건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여 지금 당장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맞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정답인 게 네. 당장 뭘 할 수 있겠어 얘네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벗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곳곳에서는 뭔가 이런 시기와 질투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너무 잘 나가서. 예, 뭔가는 또 대안을 이들이 계속 찾을 거라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시나리오 안에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 가운데 PC가 나왔는데 네. 앞자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또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왔죠. 맞습니다. 네. 예, 숫자 자체는 확실히 높아요. 네. PC 물가 데이터가 5월 기준이고요. 지금 뭐 6월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YOY 기준으로 4.1%, MOM 기준으로는 0.4%, 그리고 코어가 3.4, 0.3이 나왔는데 요게 예상치거든요. 네.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거 0.48, 4.1 이러면은 0.4보다 그러니까 0.48이 높게 높았으니까 나온 게 낮게 예, 나온 거. 낮게 나온 거고 요 예상치도 0.35, 3.4니까 3.4 그대로 나왔고 0.3이니까 더 낮게 나왔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예상치는 하회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차트로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일단은 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이 확실히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뭐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2.1%로 상향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소비 자체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예, 처음 발표했던 거, 두 번째 발표했던 거, 세 번째. 근데 어떻게 2.1로 올랐냐? 수입이 줄었거든요. 이러면 수입이 줄었다. 수출이랑 수입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소비 자체는 둔화되고 있고 소비의 둔화의 이유를 찾으면 물가겠죠. 근데 저 소비 데이터는 네.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 데이터 되게 계속 다양하잖아요. 바뀌죠. 네. 그래서 발표하는 그 뭐 기관이나 시점에 따라서 너무 계속 달라져서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강합니다. 이게 얘기했다가 이거 보니까 약하네 싶어가지고 이때 소비가- 당시에는 저는 강할 네. 수는 없었다고 봐요. 예, 이때는 계속 부담감이 좀 있었고 네. 전쟁 중이었고 뭐 지금도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유가도 계속 높았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완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또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가 나뉘잖아요. 소프트 데이터는 미국에서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뭐 PMI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다 심리 데이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좋아질 것 같아라고 전환될 때 소비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요거는 하드 데이터여서 결국에는 이때는 별로 안 좋았구나라는 걸 뒤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IMF에서는 뭐 어쨌든 2.1%까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여전히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시장이다. 지금 요새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 미국의 달러 인덱스, 그리고 금리 이쪽에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를 지금 다들
이거 정상이 아닌데 네, 맞아요, 이거 좀 맞아요. 걱정해야 되는데 하다가 거기다 오 마이크로 오, 실적. 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버리니까 네. 이제 안 좋은 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면 에이 됐고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괜히 이제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다들 아마 그러실걸요? 음. 아, 괜찮아. 어떻게 하겠지. 괜찮을 거야. 이걸걸요, 아마 다. 우리 오늘 연기 좀 되네요. 아, 그래요? 연기 좀 오늘 되네. 좀 네, 금요일이라. 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게 사실 금리로 생각해 보면은 뭐 경기가 좋다라는 뜻은 또 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시장에 대해서 또 시선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센트가 강달러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좀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 시장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제 환율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에는 금리 인상도 하고 달러도 강세로 돌고 반대로 자국 통화는 약세로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겠죠. 네. 그리고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휘발유 기업들 뭐 하는 거냐. 빨리빨리 내려라. 왜 유가가 떨어지는데 왜 안 내리냐 했는데 셰브론 CFO가 그걸 또 얘기를 했어요. 왜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하느라. 예? 왜 뭐 가격 조정하는 거 뭐 다 수기로 하고 다니나? 근데 뭐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 우리도 바로 당장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결국 계속 그건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강달러. 이게 사실 증시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4개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된다라는 점이고, 아니나 다를까 또 이란에서 뭐 싱가포르 화물선을 공격했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뭐 주변국에다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제한했다더라. 그리고 갈리바프 국회의장인가요? 이분은 미국의 농산물 구매 주장은 허위라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는 우리가 상수로 안고 가야 되니까 지금은 진짜 까딱하면 실적 안 나오면 진짜 시장은 굉장히 크게 외면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비트코인 가격은 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고 이런 매크로 변수도 불호인 상태고 비트코인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그 조금씩 유동성이 불안한데 남아있는 유동성도 마이크론이 싹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나는 어제 국장에서도 코스피의 대형주만 S 붙으면 오른다, 삼성, SK만 오르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반대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저희가 유가를 보고 있으면 오늘이야 뭐 71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69까지 찍었잖아요. 그 정도로 호르무즈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98%가 어디다 베팅을 하고 있냐면 8월 1일 전에 열린다. 오. 8월 1일이면 지금 당장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게요. 한 달 안에 이거 열릴 것이다라고 거의 100% 가까이 지금 넣고 있어요. 급격하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온 거고, 실제로 선박 통행량도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70척에서 78척에 달하는, 뭐 물론 130척까지 2배까지는 못 가지만 이게 원래 전쟁 이전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유가 전망치를 그래서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브렌트유 4분기 평균 배럴당 80달러, 내년엔 64달러까지, 이 정도면 완전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올해 브렌트유 85달러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미래는 조금 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은 약간 긴장을 해야 돼, 이런 바이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상존하는 것도 맞고 근데 앞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또 언제 뭐 이란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 이러니까 시장은 조금 개걸음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뉴욕 연은 총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2인자죠. 2인자.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존 윌리엄스가 확실히 비둘기적이거든요. 계속 나올 때마다 말하는 게 약간은 조금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많이 그려줘요. 보시면은 지금 당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인 건 맞다.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왜냐하면 4%니까. 네. 2%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 수치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관세 효과. 이제는 관세는 대부분 해소된 것 같다. 이고, 그리고 두 번째, 호르무즈. 요거는 이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물가 상승률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제로 이거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노동시장 주도의 물가 상승 압력 징후. 고용이 막 서프라이즈가 났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약간 월드컵 특수가 있었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불안한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또 해줬습니다. 이게 첫째, 둘째는 단기적인 이슈였으니까 이렇게 네. 괜찮아지네 하는데 셋째, 넷째는 이게 심화되면은 결국 경기 침체 아니에요? 맞아요. 노동시장 안 좋고 주택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결국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최악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네. 그 주택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라고 얘기한 게 안 좋았다가 이렇게 빠지면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치솟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안정화? 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노동시장 주도의 물가 상승 압력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번 달에 고용 보고 한 번 놀랐잖아요. 우리가 그때 6월에 한 번 크게 조정 왔었잖아요. 그게 그냥 튄 거다. 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변동성 여러분들도 뭐 실제로 체감하시겠지만 지표로 보면요. 이거 역사적으로도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한 20년 된 건가요? 한 10년? 네, 10년. 10년 사이에 진짜 최고치네요. 네, 이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와. 이게 그 S&P 500과 그리고 속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네. 뭐 3배짜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3배를 위로만 치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아래로도 같이 칩니다. 그래서 L과 S의 차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속스에다가도 이렇게 3배짜리 계속 넣고 속스 S에다가도 롱숏으로 다. 계속 이렇게 치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내러티브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심지어 잘 알고 있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런 얘기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AI 수익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방어주를 고려해야 된다. 이 AI 수익성 우려라는 건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 그래도 토큰 비용 때문에 비싸서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실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이러다가 혹시 AI 기업들이 캐펙스 뭐 투자를 좀 늦추거나 하진 않을까. 그러면 3분기에는 뭐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더라도 늦춘다면 시장 역시 약간은 조금 울퉁불퉁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주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뭐 제가 채팅창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실적은 좋지만 그렇다고 막 사고 싶은 막 그런 가격대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이 변동성에 지쳐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결국에는 지금이 과연 투자하기 좋은 시기니? 라고 미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난 분기에는 35%까지 됐습니다만 이번 분기에는 25%까지 뚝 떨어졌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조금 쉬겠다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축소하면 기술주는 당연히 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비롯해서 최근에 그 간밤에 또 빠졌던 종목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마벨 그리고
ARM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AMD, 인텔에 비해서 ARM이 CPU 안에서는 약간 3번 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하죠.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쪽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인텔과 AMD는 살아 있었어요. 상승했는데 ARM만 뚝뚝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가자 했던 그 매수세가 좀 약해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JP 모건도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으로 쏠리는 투자 심리? 이게 미국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그 매크로 내러티브를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강달러. 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나라로 잠깐 나갔던 그런 수급들이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는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좀 내려왔다가 2026년 들어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안정적인 미국으로 가자라는 심리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결국에는 바클레이스에서 비싸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잘못된 거라고 해야 되느냐. 비싸 보일 뿐이지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급락하는 상황을 초래할 만한 타당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 미디어 통신, 산업재, 유틸리티 섹터를 계속 선호하고 있고요. 이게 다 AI의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사무대출이라든지 뭐 AI로 인한 시장 혼란이 있기 때문에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하향 조정. 다만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했고 소비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뭐 GDP나 이런 거 봤을 때 소비력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에서 이제 뭐 뉴욕 연은 총재는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바클레이스에서는 좋게 보는데 아직 소비 심리는 모르겠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톰리는 S&P 500 전망치를 8,00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7,700에서 8,000으로 올렸네요. 네, EPS 증가와 PER 하향 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 똑같아요. AI, 에너지, 그리고 생산 확대, 그리고 이쪽은 항상 이 얘기하죠. 블록체인 도입. 네. 요거 뭐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클래러티 법안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근데 톰리 CEO는 좀 믿나 봐요. 아직까지 이거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높은 목표치에 도달하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새롭게 바뀌었고 스페이스X 들어온 데다가 여기 인류라고 분석이 되는데 이거 엔트로픽이거든요. 엔트로픽도 IPO 들어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허들이 분명히 있다. 확인하고 갈 허들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캐터필러, AMD, 아리스타 이런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아쉽지만 팔란티어,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톰리도 인정을 했네요.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모건스탠리에서 퀄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의 내러티브를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시장 이야기를 좀 앞에서 많이 할애를 해서 말씀을 네. 드렸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일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만 몇 가지만 빠르게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과 함께 퀄컴이 투톱으로 시간 외에 급등을 이끌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퀄컴이 앞으로 뭐 메타도 이제 고객으로 들어오고 우리도 데이터 센터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2027년도부터는 진짜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모건 스탠리에서 그러면 비중 축소였는데 중립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231달러까지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고요. 뭐 그 달성한다는 그 목표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2027년도까지는 상당히 견고해 보인다라고 인정을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서 뭐 매수까지는 아니고 중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퀄컴이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델에 대해서는 GF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왜요? 델이라는 기업 최근에 기억하시죠? 네. 주가 급등했던 거.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델이 갖고 있는 그 서버에 대한 긍정적인 점유율을 어쩌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일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이 싸움에서 좀 예. 뺏긴다. 그래서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굳이 따지면 아까 CPU로 비유했으면 ARM 같은 거고 델이 이제
거기서 인텔이나 AMD의 윗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스페이스X의 어떤 변수도 좀 나타날 수 있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해서 좀 급락을 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이들의 의견이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BM에서는 또 재밌는 게 1나노 미만의 칩 기술을 공개했다고 하네요. 이 기술이 엄청난 거라면서요. 이게 뭐 비용도 줄일 수 어. 있고 급격하게 전력도 줄일 수 네. 있고 대단한 거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주가는 뭐 오늘 시장 자체가 하방 압력을 좀 받았기 때문에 IBM의 주가는 빠졌지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베를린 쪽에 생산량을 좀 확대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가 꽤 잘 팔렸다고 들었는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 지나갔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만 테슬라의 인도량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여서 또 가져와 봤고요. TD 코엔에서는 스페이스X가 T모바일을 인수할 수도 있다. 와, T모바일은 T모바일을?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신사. AT&T 다음에 T모바일이죠. 맞아요. 그 3대 통신사 따지면 네.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가져가서 스페이스X가 그 정도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뭐 그만큼 통신업계에 경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스페이스X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고요. 요것도 있었어요. 알리안츠 CIO가 스페이스X 채권 발행하는 거 보니까 시장 지금 버블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조금 어렵게 하네요,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보는 쪽도 있고 아니다. 좋은 게 더 좋은 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많이 보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여러분 외부 활동 잘 안 하시죠? 근데 저는 여름에 등산 가는 게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땀 뻘뻘 흘리고 정상에 딱 올라가서 시원한 뭐 수박이나 아니면 진짜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딱 먹었을 때의 느낌. 가능하시다면 뭐 맥주 챙겨서 올라가셔도 좋고요. 음주 산행 안 되는데 한 모금 정도, 한 모금. 돈 날라, 한 모금 정도. 근데 진짜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뭔가 필요하잖아요. 용품들. 저는 오늘 산에 올라갔을 때 휴대전화 안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시계는 또 봐야 되고 그럴 때 네파의 요 기능성 시계 어떨까요? 스포츠워치. 요거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원 플러스 원으로 줘요. 29,900원?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가격이 아니에요. 이제 뭐 부부, 뭐야, 이거? 연인, 친구, 뭐 동호회 사람들 다 같이 요거 29,900원에 전용 케이스까지 증정해 드리고요. 추가 한 개, 그러니까 한 개 고르시면 한 개는 그냥 랜덤으로 발송하는 거래요. 색깔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아웃도어 기어 워치 저희가 원 플러스 원으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요거 기능 잘 활용을 못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누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침반도 되나? 여기 보니까 뭐 디지털 화면으로 뭐가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거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때 쥐샥이랑 되게 G샥. 비슷하게 생겼네요. G샥이나 뭐 카시오 뭐 이런 거 다 이제 카시오에서 비슷하게. 만든 약간 그 스포츠형 브랜드 G샥이었는데 네. 아, 그래, 그게 되게 그 브랜드예요? 크게 프로그맨이라고 또 있었어요. 오. 그거 되게 비쌌거든요. 어. 그거 한 30만 원 막 40만 원 했어요. 그때 어릴 때도. 이게 나침반이 있네. 그래서 네, 그거 나침반이 기능이 있어. 많았는데 프로텍션인 거 보니까 이제 방수도 되는 것 같고. 되겠죠. 예.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이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명성님이 지금 입고 있는 카라티. 저는 요거 사이즈가 L 사이즈라서 입지 못한 요거는 이제 남녀 공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와 네이비 컬러 준비했는데 요거 되게 은은하니 예뻐요. 일단 요거 은은하니 예쁘고 그리고 여러분 은은한 예쁜 이 한 가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약간 원 플러스 원 특집이네요. 요거 하나 그리고 네이비 컬러도 준비했습니다. 네이비 컬러. 이거 골프웨어로도 굉장히 좋죠. 이게 베네통 골프일 거예요. 아니네요. 베네통 그냥 일반인데 골프 실실 때도 뭐 좋고 아니면 뭐 일상복으로도 좋고 요거 네이비 컬러. 네이비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장시간 착용해도 구김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번 구겨볼까요? 오, 보셨어요? 오.
예, 구김에 굉장히 강한 오, 예, 그런 제품입니다. 신기하다. 부드러운 착용감의 프리미엄 블렌드된 그런 소재로 만들었고요. 세계적인 브랜드 베네통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브랜드를 떠나서 사실 굉장히 잘 만든 그리고 양질의 그런 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벌 최초로 4만 원대 준비했으니까 그 두 벌 다 드리는 거예요. 남녀 폴로 반팔 2종 세트 원하시는 분들은 또 3% 핫딜을 통해서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월가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